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친구들의 일미 귤선생입니다. 후! 자, 네. 아늑한 친구들에서는 저희 곁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첫 번째 게스트로 장병기 감독님이 함께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그때 처음이라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져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아늑한 초대석에 온 친구는 바로 고현석 감독님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에서 영화 만들고 있는 고현석이라고 합니다. 잘한다. 와, 잘한다. 그게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맞아. 처음에 그랬어. 맞아. 저희는 그래도 두 번 했다고 조금 그래도 괜찮네요. 맞아. 저희 목소리 듣는 게. 감독님도 좀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저희가 말을 많이 하고 감독님 좀 듣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말하는 거 듣다 보면은 얘기하고 싶어지실 맞아. 거거든요. 맞아.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감독님에 대해서 조금 조사한 게 있죠. 네. 제가 한번 감독님의 이력을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혹시 감독님의 저희가 그 몇 년생인지도 적어놓긴 했는데 그거 네. 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름 고현석. 1984년 고령 출생. 스탑. 85년. 85년. 죄송해요. 나도 헷갈리는 거야. 아, 진짜? 한 살 더 많게 하면 어떡해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84년생이면 제가 40살이 되고 네. 굉장히 중요한. 이게 만 나이로 바뀌어서 좋아. 다행히 39입니다. 그러면 다시. 네. 1985년 고령 출생. 국어 국문 전공입니다. 닉네임 고유. KMDB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5편의 필모가 있으신데 올리지 않은 작품들도 많다고 합니다. 2011년 어디에도 어디에나, 2014년 봄봄, 2015년 수지 오브 라이언, 2017년 장편 물속에서 숨쉬는 법, 2021년 평야의 댄서. 연출하신 것만 이렇고 촬영은 모두 17편, 조명은 14편, 편집 6편, 그 외 제작부 정말 다작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엄청난 다작이죠. 그리고 왜 그 수상 내역은 말씀 안 해주세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약간 각을 모르겠어서. 그러면 네. 장편만 그래도 좀 할까요? 네, 장편 물속에서 숨쉬는 법은 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뉴커런츠 아시아 유망 감독 10편 중에 한국 영화가 3편 있었거든요. 와, 그 중에 한 편이었어요. 부럽다. 그때 살아남은 아이, 죄 많은 소녀. 물속에서 숨쉬는 법도 같이 있었군요. 맞아요. 그때 대단했죠. 그때 심경이 어떠셨나요? 소식을 받으셨을 때. 제가 그 메일로 그 초청이 와요. 그 초대 메일이 오는데 그때 제가 초청 메일 열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네. 어땠을까? 메일로 이제 먼저 연락이 오시고 뭐 문자나 전화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메일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이제 방에서 그 새벽 한 4시 이제 막 혼자 술을 막 먹고 있을 때였어요. 왜 먹고 계셨어요, 술을? 뭐 지금도 먹고 있어요. 네. 계속 진행 중이시군요. 혼술을 이제 늘상 했었고 그때는 좀 더 많이 이제 네. 과격하게 이제 술을 마실 때였는데 이제 뭐 영화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이제 깊을 때였던 거죠. 장편 영화까지 찍고 이 영화까지 이제 잘 안 되면 나 이제 짐 다 싸들고 다시 고령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어야 되나 네. 뭐 이러고 이제 되게 막 자조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메일을 한번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새벽 4시에 대박. 갔는데 뭐 부산 국제영화제에 이름을 달고 이제 메일이 왔는데 그냥 뭐 영화제를 홍보하는 뭐 이런 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떡 네. 들어가 봤더니
초대장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대박. 강수현 그 당시에 이제 집행위원장님이신데 그 이름이 딱 박혀 있는 초대장을 딱 보고 이게 내가 지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꿈꾸고 있는 건가? 뭐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거? 그러다가 몇 번이나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초대 메일을 읽고 진짜인 거예요. 진짜여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이제 전화를 새벽 4시에 이제 누구한테 처음 알리신 거죠? 최창한 감독 아. 이제 촬영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분은 이제 안 자고 계실 것 같았어요 그 시간에. 네.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이제 대뜸 하는 말이 이제 그때 프리뷰를 먼저 보셨는데 왠지 뭐 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 워낙 뭐 좋은 영화든 잘 안 될 영화든 뭐 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래도 뭐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배우들한테도 다 전화를 했어요. 새벽에? 네,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를 다 돌리고. 저 같아도 못 네. 참았을 것 같아요. 맞아. 깨워야지. 아침에 못했을 네. 것 같아. 그래, 못 자. 맞아. 네. 그날 잠 드셨어요? 아유 못 잤죠. 네. 전 이런 순간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어떤 수상 소식이나 영화제 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심경 그 순간에 뭐 하고 있었는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약간 나 이런 기회에 들으니까 되게 맞아.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영화를 좀 더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한 몇 년 더 연장된 것 같나요? 이제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지금 한 17년도니까 네. 지금 벌써 7년 지났더라고요. 그래도 꽤나 오래 연장이 됐네요. 유통기한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아직까지 이제 끝까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어. 이제 다음 작품을 해야죠. 아니 이런 건 유통기한이 없어요. 감독님 필모잖아요. 뭐 맞아.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작품으로 자기를 증명을 계속 해내야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또 작업을 오랫동안 안 하면 생명이 계속 꺼져가는 이런 느낌이 들죠. 이제 또 해야죠. 그래서 이 필모와 관련해서 이제 물속에서 숨쉬는 법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첫 장편을 촬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근데 이 시나리오는 되게 예전에 썼었어요. 한 2014년도, 13년도 이때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고. 그때 네. 첫 장편 지원작이 생겼던 맞아요. 대구에서 네. 첫 지원작. 그걸 받으셨구나. 이 영화는 제가 꼭 찍고 싶은 어떤 이야기였었거든요. 어떤 이 이야기에 확신이 있었고 내가 기회가 되면 꼭 이 영화를 꼭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까 전에 이제 이제 이 영화가 잘 안 되면 영화를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작 지원을 많이 냈어요. 그때 14년도, 13년도 이때였나? 그때부터 이제 영진이의 이제 첫 장편 지원도 내보고 떨어지고 나서 이제 줄여가지고 단편 버전으로 아예 옴니버스 4편을 찍자 이렇게 해서 단편 버전을 또 4개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단편을 내봤는데 또 단편도 안 되고 뭔가 내가 이 이야기에 가지고 있는 확신과 이 심사하시는 분의 어떤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중편 버전으로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정을 거쳤던 거죠. 과정을 거치다가 다양성 영화에 이제 첫 장편 지원이 생겨서 그때 이제 내게 됐던 거죠. 근데 좀 운이 좋았던 게 그 다양성 첫 장편 지원이다 보니까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좀 작았어요. 지금도 적은 편이긴 한데 그때는 거의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지원을 많이 안 했던 거죠. 많이 안 해서 좀 경쟁이 그렇게 이제 치열하지 않아서 뭐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야기가 아무래도 중복되는 이야기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각 에피소드마다 중복이 네.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예산이 다른 장편 찍는 것만큼은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천만 원 제작비가 적긴 하지만 이 안에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 또 운이 좋게 또 돼서 찍게 되었죠. 단편 소설이 원작인가요? 네, 맞아요. 어떤 소설이에요? 그 하루라는 단편 소설이었고 제가 아침에 어디 수업 그 중학교에서 경산의 사동중학교라는 학교에 제가 매주 수요일 날 네. 가서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 수업을 하다가 그때 명덕에 살 때였는데 경산까지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아침에 가다가 와. 늦었어요 그날. 또 술 먹다가 늦게 이제 잠들어서 되게 부랴부랴 막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비도 엄청 많이 오고 있었고 부랴부랴 가고 있다가 막 되게 초조한 마음도 들고 뭐 이러다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맨날 이제 FM2에 FM4U MBC FM4U 라디오만 듣다가 네. 그렇게 되게 초조한 상황이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라디오 채널을 한번 돌려봤던 거죠. 네. 근데 그 채널이 무슨 채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데 뭔가 소설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박성원 작가의 하루라는 그 단편 소설에 단편 소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 줄거리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면 되게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샀죠. 책을 사서 읽었는데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아서 이거는 꼭 내가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각색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작가님이 제가 이력을 이제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그 대학교 시절에 영화를 이제 만드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동아리 같은 활동을 하시면서 뭐 8mm 이제 필름으로 영화를 만드신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 소설도 약간은 좀 영화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뭔가 각색하는데 되게 좀 수월했었어요. 시나리오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영진이의 이제 지원을 넣어 보려고 네. 이제 하니까 그 원작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찾아봤더니 또 하필 그해 또 대구에 내려와 계셨던 거죠. 그 계명대 문창과의 이제 교수로 그해 딱 내려오셔가지고 마치 운명처럼 이거는 계시다. 계시다. 진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아 뵈어서 전화를 드려 학교에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고 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시간표를 찾아서 이제 수업 마치실 때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제 각색된 시나리오와 저작권 동의 그 어떤 그 요청하는 서류를 가져가서 이제 승낙해 주셨죠. 아니, 거의 너무 바로? 아니죠. 바로는 안 해주셨어요. 한 3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3번? 근데 크게 뭐 교수님도 뭐 진짜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승낙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성이다. 맞아. 근데 이 운명의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 하필 너무 바빴을 때 그 라디오를 채널을 돌렸고. 네. 내가 초조하니까. 네. 뭔가 이 마음을 좀 돌릴 돌릴 만한 데를 좀 찾다가 네. 라디오 한번 돌려보자 해서 또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영화까지 만들게 돼서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되게 애정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 시작부터. 맞아. 그리고 어디 인터뷰에서 봤는데 그 주연 배우이신 이상희 배우님한테도 한 3번 정도 삼고초려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보고 난 진짜 깜짝 놀랐잖아. 대박. 난 처음에 배우님한테 시나리오를 내밀었어. 근데 안 하겠어요 하는 순간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마음이 엄청 올 것 같고 위축되는데. 와 내 거 별론가? 맞아. 오만 생각이 다 들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시나리오 드렸던 게 이제 장편 버전은 아니었어요. 시나리오가 그 단편? 한 지금은
시나리오가 80페이지 정도 됐었나? 근데 그때는 한 30에서 40페이지 정도 되는 한 중편 버전의 시나리오를 드렸더니 이제 장편 영화 찍겠다고 하는데 시나리오는 중편이네. 약간 좀 믿음이 좀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전에 작업을 하지 않았고 처음 네.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이였으니까 아마. 네. 근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최창원 감독이 뮤직비디오 그때 찍으셨었거든요. 그때 제주도에서 이제 허클베리 핀이라는 그 밴드의 곡을 이제 뮤직비디오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촬영 보조로 들어갔었고 그 주인공이 이상희 배우님이셔가지고 시나리오는 그 작업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먼저 드렸고 어쩌다 보니 이제 뮤직비디오를 같이 참여하게 된 거죠. 참여하게 돼서 그때 이제 승낙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 대신에 뭐 시나리오를 좀 더 발전시켜라. 그 제안을 그 조건을 거시고 하게 된 거죠. 나는 바로 거절하시면은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말 안 걸어야지. 다시는 귀찮게 안 해드려야지 이러고 이렇게 뒤로 걷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그때 그 힘이 어디서 나신 것 같아요? 계속 그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 이야기가 전 경쟁력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신이 있으셨군요. 네, 이런 구성의 영화는 뭐 되게 좀 구조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잘 하지 않은 영화기도 했고 내가 빨리 이걸 해서 선점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어떤 욕심도 있었고 네.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자기 작업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맞아. 제가 온몸으로 뛰어드는 이런 느낌이. 그때 확 이렇게 인 되셨던 것 같아요. 빠져들으셔서 네, 맞아요.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감독님이랑 동문이거든요. 네. 같은 학교 같은 그래요? 과예요. 근데 그래요?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었지만 근데 제가 음. 이렇게 수업 듣고 있는데 한날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물 속에서 숨 쉬는 법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근데 우리 과 학생이 만든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갔다고 얘기를 했던 그 순간이 저는 기억이 나요. 제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인상 깊게 들었던 건 아마 저도 영화를 하고 싶은 그런 DNA가 있었으니까 저랑 같은 전공에 누군가가 그렇게 영화를 찍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국어국문이에요? 네, 그거거든요. 진짜? 우리 이렇게 과도 같아? 서로를 모르는구나. 과도 네, 같아? 같은 과예요. 과도 네. 같고. 그 교수님 혹시 서모 교수님 맞아요, 맞죠? 맞아요. 어머,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이제 알고 있었고, 우리 과에 이렇게 잘된 영화 감독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세상에. 하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이제 저도 영화를 해보고 싶어서 그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에 들어갔을 때 강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때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막 어필했죠. 저 같은 과 후배다 이러면서 말씀드리고 했던 기억이. 저 그때 되게 저는 그 워크샵 수업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뭐 한 7년 정도 했었나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구에 영화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으니까 영화학교도 그때 없었고 그래서 좀 발굴해내는 이 워크샵 참여한 사람들 중에 1년에 한두 명씩만 발굴해내도 되게 좀 성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두 명씩 발굴해내려고 어머, 지금- 했었는데 이제 그때 딱 레이더에 들어왔던 거죠. 선빈 감독. 이 친구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영화를 꼭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머, 생각이 어머. 들어가지고 약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거짓말 좀 많이 하고. 맞아요. 저 되게 어. 근데 그 뽕을 제가 잘 흡수했어요. 어. 그 영화 뽕을. 되게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영화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 약간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저 했군요. 네,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라고 해주셨나요? 나를 봐라.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맞아. 내가 작년에 연봉이 얼마였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그리고 작년에 연봉이 얼마였다. 그래서 저는 어머 잘 벌잖아.
근데 다 이제 약간 거짓말이었던 어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이야. 네, 집은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뭐 아 그런 걸 싹 빼고. 아 근데 저는 제가 그때도 시작할 때 초심자의 마인드에서도 그걸 걱정했던 거를 잊고 있었어요. 아, 그때도 고민했었구나.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면 이게 영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다. 가증스럽다. 그리고 하실 수 있다. 먹고 사실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 은영 감독 소개도 했어요. 되게 좀 취향이 비슷하신 것 얘기 같아가지고. 들은 것 맞아. 같아 그때. 맞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꼭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렇게 결국 친해졌군. 뭐야? 네. 그러면 고 감독님이 캐낸 거야? 저 거의 그래요. 어머. 고 감독 퀴즈. 아 그래? 고 퀴즈. 그래서 약간 포스트 김윤영. 아 그럼 고 감독님이 캐내고 내가 키운다. 맞아요. 제가 입양해 가셨잖아요, 저를. 근데 뭐 워크숍 이후로는 뭐 그다지 교류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다 그렇지 뭐 이제 알아서 워크숍, 잘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약을 팔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네. 이렇게 영화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아직은 원망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직 30 안 되셨죠? 네. 그러면 네. 30부터 좀 원망하게 되나요? 아직 그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네. 그- 이게 30 초반 이렇게 되면 네. 아니 뭐 선택은 다 귤 선생님이 하신 맞아요. 건데. 근데 고 감독님도 단편 영화 제작 워크숍 수강생으로 시작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때 고 감독님한테 약을 판 건 누구였나요? 최창원 감독님이시죠. 네. 어떻게? 그때 수업 여기 맞아. 2009년? 2010년? 2011년도예요. 2011년도. 네, 2011년도 제가 2010년도에 12월 달에 워크숍을 들었었는데 그때 최창원 감독님이 이제 강사셨고 그때 제가 첫 영화를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만들 때였었거든요. 추석의 전설. 그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이에요? 네. 그래서 워크숍 수업을 거의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제대로 못 듣고 근데 이제 최창원 감독이 12월 달에 자기가 이제 감독님 하면 안 돼? 네. 친해서 혹시나 들을까? 되게 좋은 지적이었다. 네. 계속 친해서 약간 반존대 여기가 반말도 하고 이제 높임말도 뭐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사석에서는 형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이거 그대로 내보내야겠다. 최창원 감독님 그때 영화를 또 수업 끝나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스텝 할 사람 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를 돌리신 거죠. 돌리셨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낚여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영화 촬영 현장에 가서 이제 촬영 스텝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영화 뽕을 이제 제대로 맞고 영화 너무 재밌다. 네. 나 진짜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영화와 관련된 수업들 많이 들으면서 그때 이제 그 다음으로 들었던 워크숍에서 여기 김은영 감독님 일미 일미님도 그때 뵙고 그때 되게 어릴 때 만났어요. 삼각 맞아요. 때 다리도 못 접을 때. 어머. 지금 서로의 첫인상이 기억 나시나요? 기억이 나지. 되게 어렸어. 서로 어렸던 거 아니에요? 서로 어렸지. 서로 어렸고 그때는 최 감독님도 어렸어. 다 어렸죠. 그때 우리 나이셨을걸? 그렇지 않나? 맞아. 두 분은 몇 살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20대 제가 지금 선빈의 나이쯤 됐을 거. 그때 제가 26. 더 어렸다. 은영이 일미가 저보다 2살 어리죠. 네. 2살 어리니까 그때 24살. 너무 어렸다. 완전 그랬네. 재밌었겠다 같이 영화 찍으면서. 그때 그러네. 그때 그 기억이 약간 아까 수면의 과학 얘기했던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 영화에 막 빠져들고 그쵸. 있던. 네, 그때 미쳤었죠. 네, 일미도- 카메라 뭐 필요도 없는데 네. 이제 어깨에 맨날 카메라 가방 들고 다니고 캐논 이렇게 적혀 있는. 맞아. 괜히 담만 쌓였겠어요. 어깨에. 약간 미술하는 애들 여기 화구통 그쵸.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영화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은 너무 사랑했던 거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서로 좀 으쌰으쌰하는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좀 서로 의지하고 이 친구 작업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도와주고 맞아. 싸우고. 되게 신났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컷 외치고 막 NG 외치는데도 신나가지고 막 그래서 한 번 뭐라 얘기 들은 적 있다면서요. 너무 어. 신나게 얘기해서. 그 현장이 얼마 안 됐을 텐데 내가 NG를 외쳐야 되는 너무 신나게 외친 거야. NG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조금 현장에 와보셨던 그 분들이 쟤는 NG를 저렇게 신나게 한다 이러면서 NG도 기쁘지 그때는. 그랬지. NG를 외치는 내 자신이 너무 기쁘지. 그쵸. 아, 나 그거 그 감독님 그 닉네임이 고유잖아요.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왜 고유인지? 그 일미의 추측도 얘기해주면 안 돼요? 뭐 제 어떻게 추측은 아마도 감독님이 내가 대구 영화계의 공유다. 대구 영화계의 공유라서 이응을 빼고 고유로 하겠다. 이게 1번이고 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아기가 100일이었잖아요. 아기 네. 이름 밝혀도 되나요? 네, 그럼요. 아가의 이름이 고유하거든요. 음. 제가 짐작하기로는 고유 플러스 하 김영하 작가를 좋아해요. 그래서 고유하가 아닌가 아니면 고유하다 뭐 이런 짐작을 해봤죠. 설명해 주세요. 뭐부터 애기 이름 닉네임. 어떻게 닉네임. 그- 닉네임은 진짜 단순하게 지었는데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살도 많이 찌고 사람들 만날 때 많이 유해졌는데 20대 때나 30대 초반까지 엄청 이제 예민하고 막 날 서 있고 뭐 시나리오 읽으면 말로 때리고 그때 안 만나서 다행이다. 되게 막 너무 그냥 좀 치열하게 막 좀 살았던 우와. 것 같아요. 그냥 인간관계도 너무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했을 때 그 이유를 왜 이름에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이름이 이제 석자로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서 너무 딱딱하고 날 서 있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제 이름에 좀 만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닉네임을 고유라고 이제 지은 거죠. 공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닌데 옛날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뭐 술 먹고 그랬을 수도 있지 뭐. 어쨌든 유하게 그렇게 해서 닉네임을 고유라고 지었고 아기 이름은 와이프 이름이 이제 성이 유씨거든요. 그래서 아빠 성, 엄마 성을 두 개 다 따서 이름을 짓자 상의를 했고 그게 또 하필이면 또 유씨네요. 그래서 고유가 되었고 유아가 이제 그 허니문 베이비였어요. 우리가 이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었는데 그래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자. 왜? 항상 이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서 이제 거기서 생긴 아이여가지고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유하가 된 거고 그 하자가 되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떤 강하자도 되고 여름 하자도 되고 한자 이름을 막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왜 그 어른들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 맞아. 이름 성명학 이런 게 중요해가지고 어플로 이제 막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제 장명소에 맡겼죠. 이름을 이제 유아로 하고 싶은데 한자를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유아구나. 유아가 됐습니다. 하와이 하자. 너무 귀엽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엔 유아신가요? 저요? 네. 뭐 제가 느끼기에 많이 유해지신 것 같아요. 그 예전부터 봤으니까. 네. 그 특별한 계기가 없이 이렇게 서서히 성격의 변화가 좀 있으셨던 거예요? 뭐 많이 다투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 거치면서 이제 뭐 모난 게 깎여 나가는 것 같아요. 깎여 나가는 것 같고 이제 요즘은 또 아기가 생기니까 네. 아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저희 잠깐 근황 얘기로 해서 아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와, 진짜 너무 신기했잖아요. 등남 하셨는데 네. 아기가 생긴다는 거는 어떤? 근데
이게 계획된 어떤 임신과 출산이 아니어서 그 사실은 우리는 한 1년 정도 2년 이제 신혼을 좀 즐기고 좀 경제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좀 돈을 좀 모아놓고 이제 안정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 아기는 이제 그때 생각해보자. 둘 다 뭐 딩크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뭐 생기면 좋고 뭐 안 생겨도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약간 이런 주의였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딱 생겨가지고 좀 급하게 좀 진행이 됐었던 것도 있죠. 유아가 급하게 왔구나.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거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삶이 재편되더라고요. 이게 그 전에 같았으면 네.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서로의 이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기가 딱 생기는 순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아기를 향해서 이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럴 것 같아. 중심이 바뀔 것 같아. 맞아요. 와. 지금 한창 많이 우는 시기라고 아까. 네. 죽겠습니다. 근데 우는 이유를 모른다고. 몰라요. 뭐 배고프거나 뭐 잠이 오거나 아니면 뭐 덥거나 뭔가 자기가 불만스러울 때 아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눈치껏 이제 그걸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도 이제 소용이 없을 때 와 그러면 이 아기 울음소리가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진짜 머리가 이제 띵 할 정도로 되게 괴롭거든요. 걔네는 생존을 위해서 우는 거니까 이제 막 힘을 써서 울어야지. 악을 쓰고 우는데 막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봐도 소용이 없을 때 진짜 좀 패닉인 거죠. 패닉이고 약간 이 부모가 되는 어떤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계속 시험 받는 이런 느낌. 너무 사랑스럽죠. 갑자기. 당연하죠. 너무 근데 귀엽더라고요. 약간 지금 공동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딱 운이 좋게 지금 추워지면 일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영화인들은. 그래서 시간도 이제 시간적 여유도 많기 때문에 완전 됐다. 신생아 시절부터 와이프랑 이제 공동 육아를 하고 있죠. 있는데 하면서 이게 산후우울이 왜 걸리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내가 물속에서 숨쉬는 법이 산후우울에 걸린 어떤 애기 엄마가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그 영화를 다시 또 생각하게 되고 보는 거죠. 내가 이 영화 고증이 잘 되었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게 되고 내가 너무 좀 이 문제를 좀 너무 성급하게 이제 영화를 또 찍지 않았나 뭐 이런 반성도 해보게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미혼이실 때 만드셨으니까 지금 또 다시 영화를 감독님이 다시 보면 또 색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생각보다 내가 또 그 준비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또 크게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장면은 또 없구나 또 이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네. 최근에 다시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보세요 혹시 자기 영화들? 나 어제 감독님 거 보고 왔잖아요. 저도 어제 싹 복습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왔어요. 네, 힘드셨죠. 아니, 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좋던데요? 그 시작할 때 청소부 나오잖아요. 그 누군지 알아요? 네. 아는구나. 이게 둘 중에 한 명만 아는데? 그냥 한 분만. 그런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장명기 감독님이 병원에 계시고 약간 이런 맞아. 게. 그 엔딩에도 나오시잖아요. 형사로 나오지 않아요? 네, 맞아요. 형사였구나.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는 그 재미가. 마지막 장면에 그 장병기 감독이 형사로 이제 우정 출연해 주셨는데 그 같이 계시는 형사 역할을 이제 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그분은 그 대구 의료원의 안과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네, 되게 영화 찍는다고 하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시고 그 의료 관련된 자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아닌데 형사로 출연을 해주시면 어떠시냐 하니까 본인이 먼저 내가
그 출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냐 이래가지고 오, 아 너무 좋다. 우리가 이제 만들었죠. 원래 변기만 변기 감독만 둘이 와서 좋았어. 예, 맞아, 한 명이 올 것 같진 않아. 하셨는데 형사로 나온다고 하니까 가죽 자켓 같은 거를 막 여러 벌 이제 옷을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준비성. 예,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맞아. 가끔 그 영화에 실제 의사도 나오시잖아요. 그분 네, 실제 맞아요. 의사분이었어요? 그 이거 기부스 풀어주시는 네. 거. 되게 행운 같은 게 되게 우리 많았네요. 스텝에 그때 연출부 스텝에 오빠 친오빠 분이 의사? 네, 실제 아. 의사셔가지고 네, 오. 또 도와주시고 네. 그렇게 현장에서 뭐 드물게 행운 같은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찍다 보면 뭔가 뒤로 넘어져도 뭔가 이게 받쳐주고 있는. 받쳐주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잘 되는 되게 좀 마법 같은 어떤 순간들이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왜 영화 찍다 보면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다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그걸 뭐라 하지? 그 단어. 생각이 사자성어인데 뭐지?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뭐 내가 뭐 뜻하지 않았는데 뭔가 잘 되는 이건 뭐라 하지? 뭐죠? 뜻하지 아, 않았는데 요즘 잘 된다. 집에서 애만 키우다 보니까 아니 근데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런가? 지금 4명이 머리를 맞대도 모르겠다. 뜻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술술 풀린다. 어쨌든 그런 느낌의 사자성어. 인생이란 다홍지마? 다홍지마? 세용지마? 아, 세용지마? 맞아요? 세용지마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세용지마. 좀 너무 안 되더라도 어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차선들이 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영화 찍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때 이제 웃음 찍을 때 생각을 했죠. 그때 막 우리 원래 실제 응급실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제 병원에서도 응급실에서 찍어라 이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우리는 준비를 안 하고 네. 응급실에서 찍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응급 환자가 실제 생겨버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네. 지금 몇 시간째 계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여기 일미 감독님께서 급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응급실 이렇게 글씨 만들고 오. 막 그랬어. 원래 응급실이 아닌 재활 뭐 치료실이었는데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이제 세팅을 해서 찍었는데 오히려 저는 실제 응급실에서 찍은 것보다 더 잘 맞아. 됐다라고 생각을 그때 했어요. 어떡하지 하는데 감독님이 우리 저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해가지고 장소를 음. 빨리 정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샥. 되게 1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준비를 이제 했지. 응급실 다 프린트 해오셔가지고 미술 세팅을 딱 해서 이제 촬영을 했었죠. 우와, 근데 어쩜 나 출연도 했어. 어디? 나 그 다리 아픈 사람 맞아. 출연도 하고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여기저기 출연했어. 아, 그래?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으면서 한 번은 기부스 이렇게 하고 다리 기부스하고 아픈 사람으로 나가고 그 지나가는 의사 역할 필요하다 그래서 가운 입고 뒷모습만 진짜? 나오고 막 못 알아봤어. 그랬어. 한 번도 못 알아봤어. 근데 이 작품이 그 고현석 감독님이 어떤 마음으로 찍고 있는지를 스태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잘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많았어. 애정이 다 담겨 있었어. 그런 현장이 진짜 소중한데. 마른 오징어에서 즙을 짜내듯 뭐 모든 스태프들이 다 네. 보조 출연을 했었어요. 맞아. 2번씩은 나왔을걸? 다들. 군말 하는 사람 없이. 군말이야 뭐 좀 할 수 있지 않나? 군말 정도만 그치 하면서. 그치. 회차도 그렇게 안 길었다고 들었던 한 것 같아요. 15회차 정도 휴차 중간에 이제 휴차 포함해서 한 20 며칠 정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연출도 하시면서 촬영으로도 되게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연출하실 때랑 네. 촬영하실 때 그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신지? 다르죠. 저는 영화 찍는 게 너무 좋은데 네. 촬영 감독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독만큼 부담감을 좀 덜 가지면서 내가 이 영화에 이제 같이 참여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해보니까 부담감을 좀 덜 가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감독만큼 이제 그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자리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또 되게 촬영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시잖아요. 감독님이 촬영하면 영화제를 잘 간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머,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네.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 근데 뭐 좀 자랑을 하자면 네. 어머머. 그 전주국제영화제 지금 어머. 감독상을 음. 2번이나 나랑 아니면. 네 그리고 이번에 유령극 와 네. 대박. 제가 촬영했던 영화가 어머. 갔죠. 이제 한 편 더 가면 이제 이게 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할 수 있는데 이미 네. 실력인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잘한다. 자 감독상 받으실 분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지금 바로 연락. 와 이렇게 공개. 아니 나의 농 아니 받고 근데 싶으면 이게 연락 그래.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아 근데 농담이고 이게 제가 이제 영화 지역에서 영화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해오면서 이제 능력 있는 감독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거. 네. 그게 뭐 근데 연출이랑 촬영은 되게 영역이 다른데 어떻게 촬영도 좀 이렇게 숙련되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테크트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내가 루트를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 네. 그 저는 이제 영화를 잘 하려면 네. 좀 영화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독립 영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적은 인원이 이제 어떤 숙련된 적은 인원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를 내가 잘 만들려면 기술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촬영도 배우고 녹음도 배우고 조명도 배우고 이제 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도 하고 있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진짜 영화를 잘 하려면 그런 기술 제반은 잘 몰라도 된다. 진짜 시나리오만 파고들고 연출에만 파고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 처음에 이제 영화를 시작했을 때 김현정 감독이 네. 이 친구는 이제 하다 보니 어떤 촬영 기술과 관련된 걸 이제 좀 알게 된 케이스지. 그 친구는 영화를 처음 시작하고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연출과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쌓아 나가면서 이제 14년이 지났죠 지금. 그렇게 지났어. 딱 이제 위치가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도 하고 연출도 하는 어떤 입장이 돼 버렸고 그 친구는 이제 오로지 연출에만 집중해서 이제 좋은 영화를 만드는 친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이게 촬영을 안 하고 좀 연출에 좀 파고들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영화를 계속 찍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미천이 또 촬영을 하는 게 네. 미천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감독님이 촬영을 안 하셨으면 전주국제영화제 감독상도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다른 친구가 해서 갔겠죠. 네. 못 갔어. 그리고 촬영하실 때는 근데 또 연출자의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거나 연출하실 때 촬영 쪽에 약간 신경 쓰인다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있죠. 그래서 좀 고민이기는 해요. 내가 촬영을 할 때 어떤 두 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촬영 감독이라는 사람이 아티스트인가 아니면 테크니션인가.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 어떤 미학적인 어떤 것들을 독단적으로 뭔가 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독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어떤 테크니션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때 많이 했고 저는 오히려 전자 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감독과 소통을 해서 감독이 생각하는 어떤 추구하는 것들을 좀 테크닉적으로 끌어내는 역할보다 내가 이 시나리오를 해석을 하고 내가 이제
좀 이 시나리오를 좀 조금 더 연출자의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걸 이제 감독과 좀 얘기를 하면서 영화를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되게 좀 잘 시너지가 잘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삐걱거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떤 감독의 입장에서는 되게 월권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게 뭐가 더 맞냐 아니냐 이런 거는 좀 뭐가 더 낫고 뭐 더 좋고 더 나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내가 작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감독과 작업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어. 근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그게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나요? 잘 된 경우도 있고 잘 못된 경우도 있고. 그게 또 감독님이 그 작품마다에 대하는 그 작업 방식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때의 어떤 연출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유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가 근데 난 독단적이면 안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좀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감독의 성향에 맞춰서 내가 아티스트로 갈 건지 아니면 테크니션으로 갈 건지 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맞아. 시간이 가고 있어서 빠르게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뜬금없이 그 감독님의 결혼식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결혼식 유튜브에 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풀 버전이 있어요? 아니요, 풀 버전 없고 그 손호석 배우님 네. 네, 그 찍으셔가지고 올리셨어요. 라이브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일부분만. 제가 노래 부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예술남녀? 예술남녀의 유튜브에 예술남녀 검색하시면 그 감독님 결혼식도 볼 수 있어. 그때를 떠올리고 싶을 때 다시 보면 되겠다. 예술 수다남녀 TV. 아. 내가 이걸 막 홍보하고 있네. 아니 제가 원래도 결혼식이란 행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가면 쉽게 감동도 받고 하는데 제가 울었습니다. 성공했다. 어느 일단 점에서 2번의 감동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 감독이신 게 딱 드러날 만큼 식전 영상이 굉장히 영화적이었습니다. 맞아. 준비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막 드론도 나르고 막 이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네. 와. 진짜 뮤직비디오처럼 화질도 보통 결혼식 영상들이 다 핸드폰으로 찍은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맞아. 찍는데 이 영상은 무슨 퀄리티가 달랐지. 로맨스 영화의 푸티지 영상처럼 그 업에 나오는 그 초반 결혼 시퀀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연기도 좀 곁들이셔서 하신 것 같던데 맞나요? 네. 그 사실 너무 바쁠 때였는데 그 와이프가 그거 찍자 그래가지고 그래 찍자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네. 거의 이제 막 혼나서 빨리 안 하냐. 나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한 며칠 만에 우다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대로 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감독님 이후에 영화 감독들은 이제 결혼할 때 그 정도 퀄리티 영상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좀 생길 정도로 일단 거기서 1차 눈물이 좀 났는데 2차 눈물은 그 혼인서약서라고 하나요? 그 편지를 읽으실 때 맞아. 감독님이 울컥하실 때 저도 같이 아니 그 첫 문장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어머.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사람이 싫어서 영화를 시작한 내가 맞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시작부터 저 약간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거였습니다. 내가 세상이 미워서 영화에 빠졌던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내분으로 인해? 네. 그러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 전에 이제 연애를 하고 이럴 때는 저는 그 비혼주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제 영화를 하고 있고 성격이 이제 좀 독단적인 구석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오랫동안 내가 같이 지낼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결혼을 이제 안 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네. 꽤 오랫동안.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혼주의가 아니라 불혼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불온주의. 비혼은 내가 결혼 안 하겠다. 네. 고 불호는 결혼을 내가 못했던 거죠. 뭐 여러 내 네.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상황에서 그리고 뭐 결혼 생각이 이제 거의 접었죠. 이제 30 후반 넘어가면서 그냥 내 혼자 나 혼자 산다에 만족하면서 네. 뭐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먹고 싶은 와인 사서 집에 가가지고 내가 해 먹고 싶은 요리 이렇게 해 먹고 보고 싶은 영화 마음대로 보면서 그냥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면서 살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내가 되게 좀 독단적이고 모난 구석이 있는데 이 친구랑은 같이 좀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잘 맞았던 거죠. 뭐 어떤 취향이라든지 어떤 나의 어떤 생활 습성이나 패턴들을 좀 잘 이해해주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결혼 생각을 이제 안 가졌다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이제 결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 친구랑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내 꿈을 놓지 않고 이 친구랑도 잘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결심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내 의지보다는 어떤 부모님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주위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푸시해서 쭉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다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데려오고 갔는데 이게 일사천리로 쫙 진행되더라고요. 뭐 미끄러지듯이. 잘 맞아떨어져 갔군요. 네. 그 홀린 듯이 뭐지 하면서 이제 그 영상 찍고 있고, 결혼식 전 영상 찍고 있고 애기 아빠 됐어. 애기 아빠 됐어요. 진짜. 허니문 애기까지. 베이비. 근데 되게 아내분이 다정하신 분 같은 게 저희 맞아. 녹음한다고 이렇게 과자도 쿠키 챙겨주시고. 네. 원래 같았으면 고 감독님 빈손으로 딸래딸래 이렇게 오셨을 텐데 뭘 이렇게 들고 왔길래. 네. 진짜. 사랑구실 하고 있어요. 장가 잘 갔다. 잘 갔다. 일미님 근황도 궁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감독님 근황 궁금하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기 키우고 있죠. 그치. 네. 육아하시고. 아기 키우고 이제 100일 원래 100일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에 100일까지 2배가 돼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유아는 3.5kg로 태어나서 우와. 100일 사이에 7kg가 돼야 되는 거예요. 7kg 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이제 빨리 크는 거죠. 빨리 그리고 이제 1년까지는 이제 그 성장 곡선이 좀 완만해지고 한 1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7kg예요? 지금 7kg 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애가 크는 게 보이겠다. 보이고 그리고 아기도 엄청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성장통이 있을 거 계속 아니야. 계속 막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100일 지나고 나면 좀 편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0일의 기적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 100일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게 통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생아 시절에는 거의 한 3시간마다 계속 깨서 밥 먹이고 재우고 이거 24시간 동안 이제 돌아가는 건데 100일 되면 이제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되면 한 7, 8시간씩 이렇게 쭉 자기 좋겠다. 시작하면서 좀 엄마 아빠들도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100일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아 같은 경우에는 50일부터 통잠을 자기 시작해가지고 효자다. 지금은 좀 많이 좀 여유가 있어졌죠. 그래도 힘들어요. 이게 아기를 놔두고 어딜 갈 수가 뭐 없어요. 어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친정이나 친가에 이제 뭐 하루 1박
정도 맡겨서 우리가 이제 뭐 기념일이나 이럴 때 뭐 여행 가기도 했는데 아기가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고 집에서는 그래도 통잠을 자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잠을 또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에 부탁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얽매여 있어야 되는 게 되게 힘들죠. 그런 시기지 뭐. 어. 아 그리고 근황이 아니라 아, 그거였어. 계획? 앞으로의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냥 뭐 막 거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진 계획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소소하게. 이제 영화 찍어야죠. 근데 영화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네요. 어떤 면에서 쉽지 않아요? 일단 내 영화 그 혼자 살 때는 이제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좀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배부르면 안 돼.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고기 먹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채식을 해라. 이게 사람이 좀 배고파야지 이 정신적으로 이제 괴로운 상태에 있어야지 이야기도 써지고 이러는데 내가 너무 지금 좀 이 삶의 좀 만족도가 좀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뭔가 창작력도 많이 떨어지고 네. 아니야. 그 안에 분명히 지금 이글이글 타고 있고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배부르면 안 나온다고 배부르면 생각하잖아요. 배부른 대로 또 나와. 짜내면 나와. 나올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일미도 지금 배부른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난 배가 고프지.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어요. 뭔가 영화 어떤 이야기 하고 싶은지 있는 그런 소스들은 있는데 이걸 이제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서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그 김영하 작가님 되게 좋아해가지고 김영하 작가님 악의 꽃 맞나요? 왜? 그거 영화화 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악의 꽃이 아니고 악의 꽃은 제가 처음 국문과 다닐 때 친구들하고 만든 영화가 악의 꽃이고 이 영화는 이제 죽을 때까지 장롱에서 나오지 않을 저만 이제 간직하고 있을 그 첫 영화인데 그 김영하 한때 되게 좋아했었죠. 지금은 뭐 예전만큼 이제 뭐 그런 애정이 좀 덜하긴 한데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때 장편 소설 중에 검은 꽃이 검은 꽃 꽂히네. 검은 꽃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블랙버스터의 스케일을 가진 이야기여서 뭐 꿈만 꾸고 있죠. 각색도 하고 계셨던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구상만 네, 그냥 어디 내가 술자리에서 막 그런 어떤 그 포부를 막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단계에 있다. 그러면 생각만. 그럼 다음 작품도 장편. 장편 최근에 쓴 게 장편 시나리오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장단편을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단편도 찍고 싶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되죠.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기다리지 마세요. 부담되지 아니 뭘 그걸 부담스럽게. 그럼 제 마지막 질문 해도 되나요? 네. 이제 마지막 일미 더 할 거 없어? 네, 없어요. 저는 이제 감독님이 영화 제작 워크숍으로 시작도 하셨고 이제 또 영화 제작 워크숍 강사로도 몇 년 동안 오래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 유망주들을 낚는 재미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신지. 얘기하다 보면 되게 꼰대처럼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꼰대 너무 좋아요. 저는 저희 국문과 다닐 때 좀 저를 많이 이제 좀 많이 챙겨주셨던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1학년 때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그 교수님의
차가 되게 오래된 그 소나타 구형 소나타를 타고 계세요. 지금도 그 차를 타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당시에도 엄청 낡은 차였는데 교수님이 되게 초식남 같으신 분이셔가지고 운전도 되게 조심조심하게 하고 그냥 매사 이제 되게 단정하게 이제 살아오신 분이신데 운전도 그래서 막 과속하지 않고 이렇게 차를 타셨던 거죠. 그래서 차가 내가 악셀을 밟아도 100km 이상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100km 이상 차를 안 밟아봤기 때문에 네. 그 차가 그렇게 길들여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1학년 때 이제 해주셨던 말이 그렇게 되면 딱 나의 어떤 한계의 속도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풀 악셀을 때에 따라서 풀 네. 악셀을 밟아서 그 내가 나갈 수 있는 어떤 한계치를 계속 높여놔야지 내가 필요할 때 그 속도로 이제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미친 듯이 빠져서 미친 듯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제가 했던 게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국문과에 왔는데 제가 책을 남들이 읽어야 되는 어떤 고전 소설 같은 것들을 거의 안 읽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한 1학년, 2학년 때는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죄아불이라든지 부활 뭐 이런 제목만 들어도 지리한 막 이만큼 두꺼울 것 같고 두껍고 뭔가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책들을 입 깨물면서 이제 봤던 거죠. 그 고전 소설들을 근데 그런 어떤 시간들이 나중에 그 당시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단아의 어떤 양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있고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면서도 제가 영화를 이제 되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이제 영화를 찍고 있게 되어서 다른 친구들은 되게 많은 영화들을 이미 많이 본 상태로 이제 영화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뭐 블랙버스터 영화만 좋아하고 뭐 이랬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의 어떤 말이 생각나서 영화를 진짜 많이 봤어요. 거의 아까 일미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영화에 미쳐 있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1편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봐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집에 출력을 했어요. 영화 1001편을 이렇게 리스트를 쭉 출력을 해서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나 내가 볼 때마다 이렇게 빨간 줄 그어가면서 영화를 봤는데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한 몇 년에 걸쳐서 봤는데 그래도 한 800편은 본 것 같아요. 그 보고 났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내가 이 영화를 보기 전의 나와 보고 난 후에 나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은 되어 있을 거다.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 있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쉽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내가 그냥 입 깨물고 한 편씩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영화를 그냥 하나씩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봤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거의 한 800편이 넘는 영화를 봤죠. 와. 보고 나서 확실히 내가 뭔가 영화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떤 영화에 대한 어떤 이해나 취향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영화를 많이 봐라. 되게 그냥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특히 일이 잘 안 풀린다면 내가 영화를 하고 싶은데 잘 안 풀린다면 더더욱 하루에 한 편씩이라도 그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욕망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욕망들을 내가 어떤 이길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영화 현장에 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로 요즘 관심사가 남았는데요. 저 귤 선생을 비롯해서 일미와 오늘의 게스트 고현석 감독님이 이번 달에 인상 깊게 감상한 콘텐츠를 하나씩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 웹툰, 책 등등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한 명씩 이야기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달에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박완서 작가님의 에세이집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입니다. 박완서 작가님이 남긴 산문 660편 중에서 대표작 35편이라고 하는 게 맞나? 35편? 35편? 660편? 선생님 35편? 35편? 아 제가 그 졸업을 못했어요. 난 졸업했는데 모르겠네. 편한 대로. 박완서 작가님이 남긴 산문 660편 중에서 대표작 35편을 엮은 에세이집인데요. 박완서 작가님의 자전거 도둑을 비롯해서 소설을 읽을 일은 많았지만 에세이집을 읽은 건 처음이었는데 뒤늦게 이번 달에 박완서 작가님한테 좀 빠져서 유튜브에 영상도 찾아보고 좀 덕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뒤늦게. 너무 그래서 좋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박완서 작가님의 글을. 그래서 그 에세이집 중에서 제일 좋았던 글을 하나 가져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비켜나 있음의 쓸쓸함과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사람 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거리를 가장 잘 보이게끔 팽팽하게 조절할 때의 긴장감은 곧 나만이 보고 느낀 걸 표현해보고 싶은 욕구로 이어졌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인간관계에서 비실비실 비켜나 있음이 촌스러울 뿐 아니라 떳떳지 못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자격지심이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글 쓰는 보람이다. 비켜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비켜나 있음.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살짝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문학이나 영화를 많이 빠져들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위안이 될까 나한테 이 창작이 왜 나한테 힘이 될까를 좀 답을 주신 것 같은 글이어서 좋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박완서 선생님의 오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저는 요즘에 미생의 미생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어요. 너무 어떻게 매화 그렇게 감동적이고. 아 진짜? 못 봤는데. 진짜요? 볼게요. 부럽다.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좋아요? 미생 안 봤어? 왜 안 봤어? 그러게 내가 지금 미생인데 봐야 되는데. 그렇구나. 보겠습니다. 아무튼 전 다시 이제 미생에 빠져 있는데 요새 그 13화 엔딩에서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니야? 13화 엔딩에서 장그래가 이제 그 오 차장님한테 새해 카드를 제일 먼저 받아요. 거기에 이제 혼자 이제 옥상 올라가가지고 그걸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더할 나위 없었다. 그때 이제 장그래가 자기가 계약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정규직인데 네. 자기의 위치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이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대우도 다르고. 근데 그 오 차장님의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장그래 임시완님의 목소리로 너무 그게 지금, 중요하군요. 임시완님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때 이제 시를 읽거든요. 네. 제가 우연치 않게 이 책을 펼쳤는데 그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 이름은 뭔가요? 이 책은 시간의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술과 농담이라는 책이고요. 제목 너무 좋네. 네, 편혜영님, 조혜진, 김나영, 한유주, 이주란, 이장욱 이렇게 소설가 분들이신가요? 다 모여서 이제 에세이를 쓴 것 같고 주제가 술과 농담. 그래서 여기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잘 들어주세요. 취하라.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땅을 향해 그대 몸을 구부러뜨리는 저 시간의 무서운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쉴 새 없이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에?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무엇에나 그대 좋을 대로 아무튼 취하라. 그리하여 때때로 궁전의 섬돌 위에서 도랑의 푸른 풀 위에서 그대의 방의 침울한 고독 속에서 그대 깨어 일어나 취기가 벌써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든 물어보라. 바람에 물결에 별에 새에 시계에 달아나는 모든 것에 울부짖는 모든 것에 물어보라. 지금이 몇 시인지. 그러면 바람이 물결이 별이 새가 시계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지금은 취할 시간. 시간에 학대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취하라. 끊임없이 취하라.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그대 좋을 대로. 샤를 보들레르의 취하라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취한다는 말이 뭐 술에 취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떤 뭐 영화에 취한다, 뭐 문학에 취한다 이렇게도 쓰잖아요. 네. 그런 말로 저는 좀 더 다가왔거든요. 삶에 온전히 취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를 네.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제 술자리에서 저 취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이 시를 내가 낭독해줘야겠다. 취하라. 해줘. 너무 뭐 물론 그 취하라만 의미가 있지 않지만 아니 보들레르가 주당이었대요. 그래요? 네. 어쩐지 마음이 가네요. 저는 취해 있기만 하고 질문 안 했던 것 같네요. 네.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라도 하면 됐죠. 미생 꼭 보시고. 미생 꼭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현석 감독님 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육아 시작하면서 뭐 영화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없다가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극장에 가는 건 진짜 호사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 이제 육퇴하고 나서 육아 퇴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육퇴하고 나서 넷플릭스를 이제 보다가 그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별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또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영화가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하면 그 4인의 어떤 가족이 호화 저택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밤에 어떤 낯선 손님 2명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낯선 손님은 이 호화 주택의 원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사정 때문에 같이 이 하루를 보낼 수 없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빚어지는 어떤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무슨 호러 영화의 어떤 시작처럼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어떤 미스테리 영화에 가깝게 영화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어떤 정보들이 없어졌을 때 우리한테 없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할 때 알 수 없을 때 오는 어떤 공포들 이런 것들을 좀 미학적으로 시각 미학적으로 좀 잘 풀어낸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좀 되게 흥미롭게 봤었어요. 그 영화 처음 시작할 때 해변에 이제 이 네 가족이 이제 해변에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거대한 유조선이 해변을 향해 이렇게 다가오는 장면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어떤 되게 신선한 충격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웠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현석 감독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봤거든요. 네. 와 어떻게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겠지? 엄청 잘 끌고 간다. 그리고 엄청 새로운 이미지다 이렇게 느꼈어요. 뭐 영화가 좀 해석하는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영화 끝까지 다 보고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은 지점도 있는데 이 영화에 약간 이 영화를 해석하는데 조금 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 그 남편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마을에 나가 보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나 음. 지금 무슨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스페인어를 하는 어떤 여자를 길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창문을 막 두들기면서 뭐 도와달라라는 어떤 제스처를 하는데 이게 영화에서는 엄청 무섭게 그려져요. 저 여자가 차에 타면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공포스럽게 그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장면이 아마 이 영화를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어떤 공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몰 이해에서 오는 어떤 공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그 공포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건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좀 뭔가 이 영화로서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소설이나 다른 어떤 예술 매체가 아니라 반드시 영화이기 때문에 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공포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낸 것 같아서 좀 저는 좀 신선하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나요? 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굉장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거의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고현석 감독님의 출연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긴장해서 왔는데 막상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하지? 약간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두 분 말씀하실 때 두 분이서 얘기할 테니까 끼어들 때 이제 끼어들어서 편하게 얘기를 하셔라라고 해서 나 1시간 반 동안 아무 얘기 안 하면 어떡하지? 어머, 말이 이렇게 많았는데? 진짜 괜한 라고 걱정을. 생각했는데 진짜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고 오랜만에 이제 저도 육아에 이제 현실적인 고민에 너무 심취해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또 이런 기회에 예전에 내가 그 영화에 미쳐 있던 어떤 시절들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면서 다시 이제 거의 다 꺼져가던 어떤 불씨가 조금은 연료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소감을 그러니까 해주셨다. 에너지를 좀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감독님의 그런 그때 이야기 들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아늑한 초대석 마무리하면서 고현석 감독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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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선생님, 네. 오늘 어떠셨나요? 두 번째라고 그런지 그래도 저번보다는 뭐 잠을 더 자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집중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집에 가서도 좀 여운이 남을 것 같은 느낌? 편집하면서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고 감독님을 제가 처음 영화 시작할 때 만났었는데 그 전에 또 어떤 전사가 있으셨는지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했겠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 남았는데 오늘은 왠지 저는 초대 손님한테 이걸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자, 초대 손님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저희 인사드릴까 합니다. 자, 고현석 감독님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여러분 오늘도 아늑하세요를 되게 달콤하게 성시경처럼 아니면 본인 버전으로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아늑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늑하세요. 네. 자, 고현석 감독님의 마지막 인사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늑하세요. 아늑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